자바스크립트 배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자, 일단 배열. 예, 보통 이제 배열은 타입이 자바 배울 때는 타입이 같은 어떤 여러 개의 자료를 한꺼번에 이제 저장하기 위해서 쓴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에는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애매해요. 왜냐? 자바스크립트의 배열은요, 영문방에는 그 숫자형, 1번방에는 스트링형, 뭐 2번방에는 불리언형, 논리형 넣을 수 있습니다. 3번방에는 예, 오브젝트형, 객체, 말 그대로 오브젝트죠, 객체. 예,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식으로 배열 하나 만들어 놓고요, 내가 타입 안 그려도 돼요. 타입 안 그리고 내가 저장하고 싶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예,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냥 예, 저장하는 공간, 배열은 저장하는 공간인데 그 일단은 이제 그 여러 개의 예, 그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예, 자료형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료용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 기억해 두시고요. 예, 여러 개의 데이터 값을 저장하는 공간이고, 자 원소라고 되어 있네요. 배열에 저장된 하나의 데이터, 근데 요소, 뭐 엘리먼트,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아이템,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덱스는 원소를 구분하는 번호. 그래서 보통 배열에 0번부터 시작하죠, 이렇게. 예. 그래서 뭐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인덱스 0번부터 시작하고,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배열하고 그 반복문, 예, 반복문하고 공합이 잘 맞습니다, 그죠? 예, 반복문하고 배열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해서 배열의 인덱스 값, 예, 요 값이 이제 반복문에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자, 그렇게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하죠. 네. 그래서 소스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네. 자, 소스 코드를 한번 보면 일단은 배열 선언하는 방법은요, 변수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뭐 var, 예, 그 자바스크립트 변수 선언해 줄 때 앞에 var 붙이고, 예, 변수 이름 지정해 주시면 되죠. 거기 이제 변수 선언하는 방법이고, 배열은 var 한 다음에 배열명을 이제 우리가 명명규칙, 예, 자바스크립트에서 쓸 수 있는 명명규칙 사용하셔가지고 별명 주시면 되고요. 배열을 선언할 때 값을 이제 주고 싶다. 그러면 값 목록을 이렇게 이제 대괄호, 예, 대괄호 열고 닫고 요 안에다가 콤마로 구분해서 값 목록을 만들어 주시면 요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지금 ct라는 예, 배열을 지금 이제 선언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ct라는 예, 배열의 값으로 이제 서울, 부산, 인천 이렇게 예, 세 개의 문자 열을 예, 이렇게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은 인덱스 0번, 부산은 인덱스 1번, 인천은 인덱스 2번. 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ct라는 배열을 이제 쓰게 되면 요 이제 0번 방, 1번 방, 2번 방, 예, 인덱스라고 보통 부르죠. 이렇게 이제 초기값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 이제 펑션, 예, 함수 선언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요 예, 프린트 어레이에서 arr이라고 되어 있죠. 예. 보면은 뭐 i라는 변수를 선언해 놓고, 자, 포 해가지고 i가 자 0, 초기값이 0이고요 카운트 변수. 그리고 i가 예, 조건을 줄 때 ct.length 했습니다. 자, ct라는 건 배열이기 때문에 .length 하면 배열의 요소 개수가 예, 서울, 부산, 인천에서 3개죠. 그럼 여기 3이 되겠죠. length. 배열 이름 .length. 이거는 자바에서도 이렇게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뭐 우리가 요 패턴은 익숙하기 때문에 배열 요소만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작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0, 1, 2 i 값이 인덱스 값이 0, 1, 2 이렇게 이제 세 번 예, 폼으로 반복하게 되겠죠. 바뀌면서 그래서 document write document.write 해서 앞에 이제 문자열하고 변수값 예, 이 인덱스 값이죠. 카운터 변수 그래서 문자열을 만들어서 i의 처음에 이제 0번 방에는 뭐 이건 이제 처음에는 이제 ct의 0 이게 되겠죠. 그래서 ct 배열의 0번 인덱스. 그 인덱스 쓰는 거는요. 그 배열명 뒤에 대괄호 이렇게 붙이고 요 대괄호 안에다가 예, 인덱스를 지정해 주는 거는 뭐 자바든 JSP 뭐 자바든 자바스크립트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 ct라는 배열의 i번째 방의 내용을 끄집어내서 문자열로 만드는 거죠. 찍고 요걸 이제 몇 번 합니까? 3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에 0번 방에 있는 CT 배열의 0번 방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1번 방에 있는 값을 출력하고 2번 방에 있는 값을 출력하면 브라우저에는 이런 식으로 예, 결과가 나옵니다. 예, 0번 방에 서울, 1번 방에는 부산, 2번 방에는 인천 이런 식으로 예. 배열을 쓸 수가 있다. 자, 초기 값을 준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배열 변수를 먼저 선언하고 그 앞에서 예전에는 배열을 선언하면서 값 목록을 줬죠. 배열 초기 값을 줬는데 배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값을 따로 예, 할당을 하는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에 보면 이제 별 선언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ct는 한 다음에 대괄호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ct라는 배열이라는 거죠. 배열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앞에 하고 다른 거는 대괄호 안에 값을 안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제 배열 변수 ct라는 게 배열 변수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값을 배열에다 넣어줄 때는 인덱스 쓰시면 됩니다. 0번 방에는 서울, 1번 방에는 뭐 부산, 2번 방에는 인천, 3번 방에는 목포, 4번 방에는 세종은 아니고 세정입니까? 예. 세정?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ct라는 배열을 선언하고 예, 0번방부터 4번방까지 값을 이제 초기값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넣고 이제 함수 부분에서 동일하게 아까처럼 예, 폼을 이렇게 돌리면서 예, ct 배열의 랭스 값. 자, ct 배열의 랭스 값은 요소 개수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겠죠. 5개 요소가 0번방부터 4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가 0부터 예, 4가 되는 동안 폼으로 반복하겠죠. i가 1씩 증가되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출력을 0번 인덱스 방에 있는 내용부터 해서 마지막에 이제 4번 인덱스 방에 있는 내용까지 출력을 한 겁니다. 자, 이거 출력을 하기 위해서 배열 이렇게 함수로 이렇게 그 프린트 어레이라고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호출했죠. 예, 이렇게 호출했으니까 이렇게 실행되는 겁니다. 배열 이렇게 선언했는데 배열 안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배열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프린트 어레이 그죠? 예. 요거는 뭡니까? 그 매개 변수도 없고 리턴 값도 없는 그런 형태의 이제 함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호출을 해서 결과값만 보는 거죠. 자, 요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배열의 공백 데이터 포함하기라고 해서요. 자, 공백 데이터를 자, 포함한다. 자, 요거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이제 여기 이제 ct라는 배열을 이제 선언하면서 초기값을 넣어주죠. 근데 이제 값 목록에 요렇게 그 서울 문자열 콤마 그러면 서울은 0번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1번 방에 내가 값을 안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콤마를 한 번 더 찍고 그냥 비워두는 거죠. 어떻게 보면 비워두고 이제 2번 방에는 부산 문자열 집어넣고 3번 방에도 여기도 비워두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그냥 콤마 찍어요. 콤마와 콤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4번 방에는 인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제 요 1번 방과 3번 방에는 초기 값을 안 넣어주는 거죠. 0번, 2번, 4번 인덱스에만 서울, 부산, 인천이라는 문자열을 배열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펑션 부분은 똑같죠. 이건 제가 뭐 따로 이렇게 설명 안 드려도 됩니다. 이거 이제 똑같고요. 이 호출하는 부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실행해 보면 그 여기 이제 1번하고 3번은 초기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undefined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변수 선언할 때 여러분들이 요거 변수 선언할 때 초기 값을 안 넣어주고 우리가 뭐 출력한다든지 뭐 하면 undefined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만 했지 초기 값을 안 넣어줬다. 그러면 그 변수는 undefined라는 값을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배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배열의 특정한 인덱스 위치에 값을 안 넣어줘놓고 내가 출력을 해버리면 여기 값이 없으니까 undefined라는 키워드를 딱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요게 하나의 키워드입니다. undefined, 뭐 none, 뭐 이런 게 if문 사용할 때 요거 undefined라고 우리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자, 특정 변수가 undefined냐, 특정 배열의 특정 인덱스 위치의 값이 undefined냐, 이렇게 if 조건문 있죠. 거기서 이제 undefined라는 요 키워드를 고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변수나 배열을 선언을 했는데 초기 값이 할당이 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조건을 줄 때 undefined라는 여기 키워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류 날 때도 undefined 뜨지만 우리가 조건문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백 데이터를 포함한 배열 연산하기라고 해서요. 그 난 또 나오죠. 난이라는 게 not a number 라는 코드입니다. 오류 코드고요. 오류 코드 중에 undefined, 그다음에 none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undefined는 앞에서 설명드렸고 나는 not a number. not a number는 숫자가 아니라는 뜻이죠. 숫자가 아니라는 뜻인데 요것도 이제 오류 코드고 요 none이라는 것도 실제 이제 조건문에 if 조건문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키워드입니다. 뭐 어떤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난이냐 뭐 이런 식으로 계산 결과값이 어떤 뭐 수식을 계산했을 때 결과값이 난이 나오냐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처음에 뭐 var 바라고 읽으시면 되죠. 베리어블인데 그냥 바 해가지고요. com은 대괄호 열고 이게 뭐예요? 배열 선언해 주는 거죠. com이라는 배열에 95부터 해서 85까지 값을 초기 값을 넣어주는데 잘 보시면 제가 요 인덱스를 적으면 0번, 1번, 2번 인덱스 위치에 비어 있습니다. 그죠? 값을 안 줬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에 4번, 5번 인덱스 부분은 비어 있습니다. 그죠? 요 비어 있는 부분 제가 밑줄을 좀 적어 놓을게요.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그래서 0번 인덱스부터 9번 인덱스까지 지금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2번 인덱스 위치와 5번 인덱스 위치에 초기 값은 안 줬어요. 우리가 인덱스 개수만 따지면 10개죠. 10개 중에서 2개를 안 줬으니까 여기 이제 8명의 점수가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2명은 그 뭐 시험을 안 쳤다든지 뭐 결석한 거죠. 말 그대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 var get average 라는 이제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 주고요. 함수를 이렇게 print average라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죠. 그리고 요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get average라는 변수에다가 print average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결과값을 저장하고 요 저장된 get average 값을 자, 평균 제목 앞에 붙여서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print average라는 요 이제 그 함수 선언할 때 자, 네모 이제 봤을 때 var i, 뭐 sum은 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수 i와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주는데 sum은 초기값을 0을 줬고요. 그 다음에 var n은 com.length 했습니다. 자, com은 배열이죠. 배열입니다.
그러니까 배열에 요 가지고 있는 요소 개수를 n에다가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요 n에는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8이 들어가겠죠. 왜냐면 요 2번 인덱스와 요 5번 인덱스에는 값을 안 넣어줬기 때문에 undefined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배열 안에 실질적으로 이제 값은 8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n에는 예, 이제 8이 들어가고요. 예, 그래서 document 좀 write 했을 때 이거를 지금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 이게 중간에 비어 있지만 이게 지금 전체 여기 마지막에 요 인덱스가 9번이라 되기 때문에 10이라고 되는 겁니다. 이거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이제 10이라고 출력이 되는데 이게 지금 배열의 크기를 할 때 이 중간에 이렇게 이제 비어 있더라도 일단은 제일 마지막에 마지막에 요 들어가 있는 이제 인덱스 요걸 이제 이용해서 0에서 9까지니까 10이라고 이렇게 띄워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8명이 들어가 있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만 이제 지금 처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n 값을 출력을 해보면 10이라고 나온다. 이건 체크를 하셔야 되고, 가운데 비어 있다고 해서 이걸 얘가 체크해 주지 못해요. 만약 그걸 체크해 주려 그러면 따로 우리가 그 if문 사용해 가지고 undefined 값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서 자,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누적을 시키는 거죠. sum 더하기는 복합 대인 연산자상에서 com이라는 배열의 i번째 방,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n보다 작을 동안 10보다 작을 동안 9까지죠. 다 저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return해서 요 sum 값이 계산이 되면 sum 나누기 n 해가지고 요 평균 값을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 실행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난이라는 오류 코드가 나온다. 그래서 요 오류 코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 배열 안에 지금 undefined라고 되어 있는 값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고 지금 실행을 한 거기 때문에 난이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undefined 값이 여기 지금 2번 인덱스 값하고 5번 인덱스 값이 undefined 값입니다. 그죠? 이걸 연산에 지금 쓰기 때문에 난이라는 오류 코드가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난이라는 오류 코드가 뜨지 않도록 하려고 하면 요 이제 2번 인덱스와 5번 인덱스 요거를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소스 코드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조건문에 undefined라고 사용했죠. 그래서 폼은 돌리면서 com의 i번째 방, 그러니까 이게 이제 0번 방이고 이게 9번 방인데 0번 방의 값부터 해서 9번 방의 값을 누적을 시킬 때 일단 해당 인덱스 위치에 값이 undefined냐 라고 이렇게 넣는 해가지고 이렇게 보죠. 점수가 입력되지 않은 학생은 연산하지 않으면 돼 있죠. 그래서 만약에 undefined면 뭐 합니까? continue 해버리죠. 그러면 for 문에 continue 문을 만나면 자, 요 if 문에서 만약 해당 인덱스 위치 값이 데이터 값이 없고 undefined 값이면 어떻게 된다? 밑에 있는 산술 연산하지 않고요, for 문 쪽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0번, 1번, 뭐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요 2번 인덱스 값과 5번 인덱스 요 부분이 컨티뉴 문이 처리돼서 다시 폼으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자, 값이 이 배열에 자, undefined가 아닌 그러니까 값이 이제 할당이 되어 있는 것들만 요 sum 더하기는 com i 해가지고 요 부분이 이제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더 추가가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 undefined라는 게 실제 이제 오류 코드 뜰 때도 뜨지만 그 요렇게 이제 조건문에서 이렇게 값이 이제 없다 하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undefined라는 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에.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죠. 예. 그래서 뭐 여기 이제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예. 점수를 입력한 학생 해서 예. 뭐 8명. 그래서 여기서 undefined 돼 있는 거는 제외한 예. 요 카운트 값. 여기 이제 카운트라는 변수를 하나 주고요. 실제 값이 있는 배열의 값이 있는 요소가 몇 개인지 카운트 값으로 예, 일씩 누적시켜서 예, 8명이 지금 점수가 있다. 그래서 평균을 낼 때도 이 배열의 크기 예, 그 마지막 인덱스 플러스 1을 가지는 배열의 크기를 쓴 게 아니라 실제 undefined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이 있는 요소를 예, 카운트를 해서 예, 요 8명에 대한 성적이니까 예, 여기 보면 썸 나누기 카운트 돼 있죠. 예, 그래서 요 8명에 대한 성적을 10으로 나눠버리면 엉터리 평균이 나오니까 예, 요 해당 점수가 있는 부분이 8군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8명에 대한 점수이기 때문에 8로 나눠서 리듬 값을 이렇게 주면 get average 얘는 평균이 83.626625라는 값이 나온다.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럼 자바스크립트 좀 하려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게 나오지? 라고 하는데 일단은 체크하고 다시 나오겠죠. 예, 지금 할 때 같이 한번 쭉 정리하고요. 항상 어려운 코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 코드만 알아도 그 패턴만 아시면은 되는 거기 때문에 배열 안에 있는 undefined 값을 이렇게 골라내는구나. 예, 거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열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을 가진 원소 저장하기 돼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좋은 거는 자바처럼 그렇게 데이터 타입을 그렇게 뭐 내가 막 구분해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변수 하나 선언해서요. 예,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타입 자료를 예, 언제든지 넣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변수를 숫자형으로 쓰다가 넘버 타입으로 쓰다가 그 변수에 스트링 집어넣으면 알아서 스트링형으로 바뀌어요. 예, 또 스트링으로 쓰다가 또 넘버형을 집어넣으면 알아서 또 숫자형으로 바뀌고 오류가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특징이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예, 배열의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원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형을 안 따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x라는 변수에는 5를 넣고 ARR이라는 배열에는 100도 넣고 서울이라는 문자열 넣고 출어라는 논리형도 넣고 x는 뭐예요? 넘버형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넘버형도 넣고 막 이렇게 섞어서 배열에 담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그냥 출력하는 거는 펑션 해서 폼을 돌리는 거니까 똑같고요. 앞에서 설명한 겁니다. 네, 같은 코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print arr이라는 함수 호출해서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네, 요거는 이제 넘버 타입 숫자고 그죠? 그 다음에 서울은 문자열이고 출은 논리형이고 5는 넘버 타입 숫자입니다. 예, 실수도 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실수든 정수든 다 넘버 타입이라고 하죠. 예, 다 실수든 정수든 문자열이든 논리형이다 다 타입 구분 안 하고 배열 만들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타입 때문에 막 이렇게 변환해주고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하실 때는. 자, 그 다음에 자 같은 데이터 타입을 가진 배열 연산하기 해서요.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10부터 50까지 이제 숫자를 배열에 넣어놓고, 자 요것도 앞에와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자 i와 sum이라는 i는 카운터 변수 포문 안에 사실 이제 요 포에 var i는 0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 이제 바깥쪽을 빼놓은 겁니다. 이거 이제 var i 이거를 안쪽에 넣어놔도 되는데 이거 바깥쪽을 일부러 빼놓은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sum 변수 초기값 0을 주고요. 누적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폼은 돌리면서 자 폼은 돌리는 횟수는 array.length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죠.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만큼 폼은 돌리면서 array의 0번 인덱스부터 해서 다 썸에다가 다 저장하죠. 저장 10, 20, 30, 40, 50 저장해서 썸에 최종적으로 누적된 값을 리턴을 해주면 요 리절트라는 변수에서 받겠네, 그죠? 이게 이제 호출하는 부분이니까 프린트 어레이 호출해서
result라는 변수 선언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담아주고, 예, 배열 원소의 합이라서 result 값을 출력하는 거죠. 보통 뭐 성적 처리한다 그러면 성적을 배열에 넣어놓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이터 타입을 가진 배열 연산하기, 이건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그 자바스크립트 배열을 쓸 때는 타입이 다르더라도 배열에 넣어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 20, 30, 40은 숫자고 50은 문자열이죠. 자, 자바스크립트의 문자열은 리터를 표시할 때 큰 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이렇게 다 문자열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자열에 더하기 연산하면 문자열 연결 연산되죠. 숫자일 경우에는, 예, 이게 산술 연산이 되지만 더하기 했을 때 셈이 되지만, 문자 피연산 중에 하나라도 문자열이면 나머지 쪽을 문자열로 만들어서 문자열 연결을 해버립니다. 그죠? 예, 그거는 자바 했을 때하고 똑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포문 사용해서 여기 함수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예, 뭐 내용은 똑같아요. 아까 앞에서 받은 거 같아요. 예, 요 배열 개수만큼 포문 돌리면서 누적을 시키는데, 자,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40 해놓고요. 마지막에는 더하기 문자열 50 해버립니다. 그래서 10, 20, 요게 30이고 30, 60이고 40, 자, 10, 20, 30, 40 더하면 산술 연산 됐을 때 100이죠. 100에다가 마지막에 요거는 산술 연산 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문자열이죠. 그러면, 예, 앞에 있는 이 100도 문자열로 바뀌어서 어떻게 됩니까? 10050이라는 문자열이 돼버리죠. 예,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만약에 이제 그 숫자를 내가 이제 그 코드를 문자열이지만 숫자로, 예, 연산하고 싶다 그러면 이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그런 이제 함수 같은 걸 사용을 해서 변환한 다음에 연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요렇게, 예, 숫자를 연산을 하다가 문자열이 들어가서 이렇게 더하기 연산되면 문자열 연결 연산이 된다. 이거는 뭐 앞에서 이미 뭐 다 아는 내용이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 객체 생성하기 되는데, 뭐 배열을 앞에서 이미 뭐 우리가 배열 선언할 때 var 한 다음에 배열 이름 주고, 초기 값이 없을 때는, 자, var 한 다음에, 자, 외우고 계세요. arr 뭐 이렇게 주고, 그죠? 초기 값이 없을 때는 대괄호 열고 닫고, 이게 이제 배열 선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var 해가지고요, 초기 값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arr 해가지고요, 대괄호 안에다가 1, 2, 3 이런 식으로 점점점, 예, 이렇게 해주면 배열이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배열을 쓸 수도 있고, 자, 우리 이제 자바처럼, 예, 자바처럼 이렇게 new라는 키워드 상에서 배열을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게 이게 참 자바스크립트가 그렇습니다. 처음에 대생이 처음에 나올 때부터 자바처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로 나오면 깔끔할 건데, 거의 뭐 100% 자바하고 거의 완벽하게 막 호환이 될 건데, 이게 표현이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고 개념이 다르게 쓰는 부분도 있고, 그죠? 아까지 데이터 타입을 구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이제 그런 게 조금 참여할 때 자바스크립트를 하실 때 조금 이제 거리감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게, 예, 그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제 사용이 되는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처럼 아주 오랫동안 사용이 될 거예요, 얘도. 예, 그래서 조금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배열, 다른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자바에서 객체 생성하는 형태로 만드는 거, var 다음에 배열 이름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new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생성자 쓰죠, 자바에서는. 비슷하게 이렇게 씁니다. AR, 예, array. 예, 그리고 요 생성자, 우리 생성자 개념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자바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요. 생성자 해도 생성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냥 형식 외우세요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여러분들이 자바를 하시기 때문에 생성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요소의 값을요 이렇게 던져주고, 요 값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만들어서
요 배열명이라는 게 참조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 요 객체 어레이 객체 만들어서 할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가 요게 읽혀지느냐 안 읽혀지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var ct는 new array 서울, 부산, 인천. 자, 문자열 3개를 가지고 있는 조기값으로 가지고 있는 배열을 생성하죠. 자, 배열 생성할 때는 array라는 요런 이제 생성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배열 객체를 어디에 할당합니까? ct. 그러면 요 ct라는 게 배열이 된다는 거죠. ct 배열. 자, 서울, 부산, 인천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ct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력하는 부분은 동일해요. 예. 포문 안에 ct.length, 요 ct, 자, 참조 변수죠. 자바에서 따지면 배열 객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ct.length 해서 요 요소 개수만큼 포문을 돌리면서 자, 0번 인덱스 위치부터 요렇게 이제 자, 인덱스가 1씩 증가되면서 배 하나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해주는 그런 소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배열 생성 확인 방법이 있는데, 자, 타입 확인 연산자인 타입 오브 사용한다. 우리 타입 오브는 앞에 있었죠. 그러니까 내부적 자바스크립트는 우리가 딱히 이 그 자료형을 뭐 미리 우리가 선언을 해가지고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자료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실수 정수 묶어서 넘버 타입, 다음에 캐릭터 타입은 없고 문자 하나든 여러 개든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같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링 타입, 다음에 논리형인 불리언 타입, 그죠? 그래서 뭐 다음에 오브젝트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을 만들어 놓고 ct라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타입 오브 연산자로 실행을 해보면 오브젝트 배열도 오브젝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배열 이름 뒤에 .length 하면 length라는 게 속성이죠. 자바 시간에 그 속성입니다. 그죠? 배열의 속성 length에 이제 보면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요소의 개수가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 배열 객체의 메소드인 isArray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 array isArray 사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요거는 자바에 그 스태틱 메소드 사용할 때 스태틱 메소드는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쓰는 거 아니죠. 클래스 이름 점 한 다음에 뒤에 메소드 이름으로 사용하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rray.isArray 해가지고요. 요 array 클래스에 사실 클래스라는 용어는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를 아시기 때문에 한쪽에 좀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쓰는 거지. 사실 이 자바에 클래스하고 이거는 왜 클래스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ray.isArray 해서 ct라는 이렇게 그 배열을 넣게 되면 얘가 이제 배열이 맞으면 array가 맞다, 배열 객체가 맞다 하면 배열이 맞으면 true, 그렇지 않으면 이제 false 이렇게 뜹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배열 객체 생성 확인하는 방법이 array 생성자의 연산인 instance of를 사용해라. 그래서 요거 instance of는 어디서 많이 봤는데, 자바에 instance of 썼잖아요. 맞잖아요. 자바에 자, 특정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가 특정 클래스의 인스턴스냐라고 물어볼 때 instance of 썼죠. 자료 형변환 같은 거 하기 전에 우리가 타입 알아보기 위해서 자바에 썼죠. 그거 instance of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 ct라는 요 놈이 요 객체가 array 타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array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이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array 맞다, 배열 맞다 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이렇게 나타나겠죠. 사실 이 개념도 어려운 개념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읽고 넘어가지만 사실 이제 자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 설명하는 거는 되게 힘들어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지금 해서.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이제 그 내용을 개념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 자, 그럼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제 보겠습니다. 함수가 이렇게 프린트 어레이라고 해서 좀 길게 나와 있죠. 예. 자, 크게 이렇게 함수를 묶으면요, 소스 코드 간단해요. 그냥 제일 위에 자 베리어블 ct, 자 ct라는 지금 여기 앞에 거만 보면 변수인지 함수인지 변수인지 배열인지 몰라요. 그런데 뒤에 거 보면 new array 했죠. 요 ct라는 변수에 배열을 집어넣는 기 때문에 ct는 배열입니다. 그죠? 그래서 new array 해서 서울, 부산, 인천 요 세 개의 문자열을 가지는 배열이겠죠. ct라는 배열을 선언하고요. 자,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 이제 print array라는 함수 실행하는 부분이죠. 호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호출을 하는데 document write 해서 자 ct 변수의 타입에서 type of 사용해서 자 ct라는 건 배열이기 때문에 자 여기 오브젝트라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array라고 타입 of는 array라고 띄워주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라고 띄워줍니다. 배열도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array is array 해서 ct 넣어주면 true라고 나오겠죠. 배열인 경우에는 ct가 배열인 경우에는 true라고. 이게 배열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메소드입니다. is array. array.is array. 그러면 이제 요 내부에 자 배열 데이터 출력하는 부분은요, 뭐 앞에서 뭐 설명을 이렇게 들었던 코드하고 똑같은데 한번 다시 보면 요 안에 이제 if else 문이 들어가 있네요. 자, 요 if 블락이고요. 여기 이제 else 블락입니다. 이렇게 보고 자 if 블락에는 city instance of array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알고 있잖아요. instance of array. 자, 이 city라는 게 array 클래스의 인스턴스냐, 자 city 배열이냐 이거죠. 이 city라는 게 배열이냐 문을 보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city가 배열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true가 되겠죠. 만약에 city instance of array 했는데 city가 배열이 아니야. 그러면 else 부분 가서 배열 계층 아닙니다. 뭐 데이터는 city 배열이 아니니까 그냥 출력하면 되죠. 변수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city instance of array 했을 때 여기 이제 city가 배열이기 때문에 여기서 true가 되고 document.write 해서 배열 계치가 생성되었습니다. 이게 배열이냐 아니냐를 instance of 명사절 사용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요거 PT를 쭉 하고요. 요런 것도 내가 소스상에 이게 배열인지 아닌지를 이게 체크를 해서 다르게 처리를 해야 된다 하면 요런 이제 형태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배열일 때 자 그 i라는 요 카운트 변수죠. 폼 바깥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폼을 이제 돌리는데 ct.length 조건 주는 거죠. 0에서 이제 i가 ct.length보다 작을 동안 해서 포문을 0번 인덱스부터 포문을 돌리겠죠. 배열의 요소 개수만큼. 그래서 여기 이제 0번 방에 서울, 1번 방에 부산, 2번 방에 인천 이렇게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document write문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코드가 그대로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죠. 자바스크립트 사용해서 이렇게 지금 뭘 했냐면 배열에서 1부터 100까지를 저장한 다음에 모두 더하기. 일단 배열 안에다가 1에서 100까지를 일단 저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된 그 배열 값을 다 더하는 소스 코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자, 요 펑션 요 이제 덩어리 한번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다음에 펑션 2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펑션 3개입니다. 자, 요 스크립트 태그 자 열고 닫았고 위에 보시면 ARR 데이터, 어레이 데이터라는 그 배열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죠. 비어있는 배열. 그리고 나머지는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가 첫 번째 함수는 insert array. 요거는 배열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함수. 자, 요 ARR 데이터라는 배열에는 값이 아무것도 없죠. 없는 상태로 배열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배열을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select ARR array 요거는 배열 데이터 조회 함수. 그 다음에 add ARR array 요거는 배열 데이터 덧셈 함수. 요렇게 함수를 세 가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실행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실행은 여기 보면 실행하는 게 없네. 밑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요 태그 버튼 태그에 이벤트 핸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인라인 자바스크립트 형태로 여기 on 클릭 이벤트 핸들러 값으로 insert ARR 요게 자바스크립트죠. 자바스크립트 함수 호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버튼을 여기 배열 생성 조회 연산이라는 이런 이제 버튼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배열 생성해서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하면 그때 insert ARR이라는 게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insert ARR 와서요. 자, 보시면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뭡니까? 0에서 99보다 i가 작거나 같을 동안 그러면 0에서 99 100개죠. ARR 데이터의 i번째 방 그러면 0부터 해서 99 그죠? 그래서 요 i 값이 1씩 바뀔 때마다 i 더하기 1을 해서 집어넣는다. 처음에 i가 0이면 1 더하면 1이죠. 그래서 처음에 초기 값이 i가 0이니까 0에 1 더해서 i가 이제 처음에 0일 때 0번 인덱스에 i에 1을 더해서 0문방에 1을 넣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 증가돼서 i의 1문방에는 2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열의 0번 인덱스부터 99번 인덱스까지 1부터 100까지의 값을 집어넣는 거죠. 보면. 자, 끝났는데 밑에 보시면 select array 이거 뭐냐? 밑에 있는 요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에서 또 다른 함수 메소드에서 우리 자바 할 때 메소드에서 다른 메소드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함수가 또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버튼을 눌렀을 때 처음에 호출하는 것은 insert array고요. 요 함수를 실행하다가 끝나는 부분에서 다시 어떻게 select array라는 거를 호출하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초기 값을 이렇게 array 데이터라는 배열에 1부터 100까지 넣어놓고 자 select array를 호출한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거는 array data.length만큼 포문을 돌리죠. 똑같죠. 그래서 데이터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document write에서 array 데이터 i 번째 한 다음에 i 번째 0번부터 시작하죠. 해서 랭스가 100이니까 99번 인덱스까지 값을 출력하는 거죠. 차례대로. 그래서 document write 해서 값 하나 출력하고 빈칸 띄우고 값 하나 출력하고 빈칸 띄우고 더하기 해서 빈칸 하나씩 연결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부터 100까지 출력되도록 여기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set array 함수가 이제 호출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이 뭐였습니까? 또 add array 함수 호출했죠. 그럼 요놈은 또 요놈 밑에 있는 요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호출해서 add array에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합니까? 배열에 있는 값을 이 sum이라는 초기 값이 0인 sum이라는 변수 누적을 시키기 위한 변수죠. 하나 선언해 놓고 sum 더하기는 해서 array 데이터 i 이렇게 해서 자 배열 0번 인덱스부터 해서 99번 인덱스까지 데이터를 하나씩 읽어서 sum이라는 변수에 누적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누적이 포문을 돌리고 누적이 다 되면 배열 데이터 덧셈 연산 결과 해서 sum 값을 출력을 합니다. 5050이라고 출력되는 거죠. 그 다음에 document.write 해서 하이퍼링크 걸 때 앵커 태그 쓰죠. 써서 되돌아갈 수 있도록 21 ARR.html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하이퍼링크를 걸어줍니다. 이렇게 21 ARR.html은 현재 문서인데 그럼 다시 실행하는 거네, 그죠? 누르면 다시 실행되는 거네. 자, 이렇게 이제 자, 사용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걸 이제 응용해서 앞에 거 이해하시면 요거 응용해서 1부터 100까지 이제 더하기를 했으니까 이제 홀수 번째 저장된 데이터만 0으로 초기화하기. 자,
배열 안에 있는 값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 2, 3, 4에서 100까지 있어요. 홀수 번째,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그죠? 보시면 홀수 번째 숫자를 다 0으로 세팅을 한 거예요. 짝수만 놔두고 예, 홀수 번째 오는 숫자를 다 0으로 바꾸는 예, 그런 이제 소스 코드. 그래서 이 버튼을 홀짝이 차면은 다 출력이 되고 예, 100까지 1부터 100까지 다 출력이 되고 이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예, 홀수 번째 숫자가 다 0으로 바뀐다는 거죠. 홀수 번째 데이터 추기 완료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예, 앞에서 봤던 그 이제 소스 코드를 좀 수정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버튼부터 볼게요. 이제 기능 없는 버튼 만들기 위해서 버튼 태그에 타입 값을 버튼으로 주고 자 이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기능을 이제 주는 거죠. 예. on 클릭 이벤트 핸들을 사용해서 del array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호출하려고 그러면 함수가 선언되어 있어야 되죠. del arr 여기 있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함수 하나, 자 함수 둘, 자 함수 셋,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누르게 되면 예, 배열 자 요게 이제 이름이 캡션이 배열의 홀수 번째 데이터 초기화라는 요 버튼을 만들어지고 이걸 누르게 되면 del array 예, 요걸 이제 호출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요 스크립트 태그가 보면 일단 arr 데이터라는 배열을 하나 선언을 해주고 안에 비어 있죠. 대괄호 열고 닫고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이렇게 이제 insert array, del array, 그 다음에 select array 이렇게 이제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insert array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 요 insert array를 예, 실행하는 코드가 나오죠. 그래서 insert array까지 실행해 주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예, 여기 1번 출력 예, 요 부분 1번까지 실행한 그 결과값만 이렇게 출력해 주고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insert array에서는 예, 0번 인덱스부터 예, 99번 인덱스까지 배열의 99번 인덱스까지 예, 1부터 100 값을 집어넣는 거죠. 이 부분이 집어넣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document.write 메소드 사용해서 예, AR 데이터라는 배열의 값을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값을 그대로 이제 그 뒤에다가 한 칸 이제 빈 문자열 이렇게 연결을 해서요. 예, 값을 이제 이렇게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되니까 예, 계속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0번방에 1 집어넣고 1 출력하고 1번방에 2 집어넣고 2 출력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서트 어레이라는 게 실행이 딱 되고 끝나는 거죠. 끝나는데 요거를 이제 호출해야지만 실행되죠. 그래서 요 배열의 홀수 번째 데이터 초기화를 클릭했을 때 예, del array 호출하고 여기서 포문 이렇게 보시면 자 포문에서 핵심 뭐예요? 홀수 번째만 지워야 되죠. 그러면 배열의 홀수 번째는 여기 보시면 여기 0번방이고 0, 1, 2 그죠? 여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인덱스는 짝수죠. 0, 2, 4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예,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홀수 번째 숫자는 0, 0, 0이라는 게 짝수지만 예, 이게 이제 홀수 번째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 0, 1, 2, 2도 인덱스가 짝수지만 실제 이제 숫자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예, 홀수 번째 위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모드 예, 그러니까 나머지 구하는 걸 사용해서 그러니까 i가 인덱스인데 i 나누기 2 해서 예, 0으로 나누어 떨어지면 예, 요게 이제 홀수 번째 숫자가 되는 거죠. 홀수 번째 숫자입니다. 그 인덱스 값이 홀수가 아니고 홀수 번째 숫자를 내기 위해서 요걸 쓴 거예요. 예, 써서 해당 i 인덱스에 요거 이제 조건에 만족하면 0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예, 근데 만약에 홀수 번째 숫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나머지가 1이에요. 예, 그러면 짝수 번째 숫자이기 때문에 그 continue 해가지고 위에 다시 폼은 올라가서 예, i 값을 증가시켜서 계속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뭡니까? select array 해가지고요. 예, 여기서는 출력문이 없어요. 예, 출력문이 없고 말 그대로 예, 값만 홀수 분의 숫자만 0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고요. select array 이제 여기 들어가서 실제 이제 여기 이제 출력하는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폼은 돌려가지고죠. 예, 0번 인덱스부터 배열 크기만큼 예, document.write해서 배열 안에 있는 값을 하나씩 다 출력을 하는 거죠.